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인문학 3 10번째 강의. 2017년 2학기로는 강의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팀 단위로 일하고 배우기라는 제목입니다. 의료 행위가 과거에는 주로 어떤 권위를 가진, 그 다음에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가진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주도되고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이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가 복잡해짐을 따라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의료 기술이 복잡해지고, 그럼에 따라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왔죠.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팀들이 환자를 중심으로 그 맡은 일을 다 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팀을 중심으로 이제 의료 관계를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에는 그 팀 단위로 일하고 배운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일하고 배우기죠. 그러니까 팀 베이스드 러닝, 팀 베이스드 워킹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운다는 것과 일을 한다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강조했다시피 의학 교육은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얘기겠죠. 교재의 순서를 보면 소제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끝과 끝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림 맞추기를 생각하시면 되죠. 맞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다 끼워 넣는 거라고 한다면,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어떤 전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분의 선택이 아니라 그 부분이 모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성격을 주로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팀이란 무엇인가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인데, 그물과 매듭입니다. 그물은 네트고요. 매듭은 knot죠. KNOT죠. 그래서 네트워크와 노트워크의 차이점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퍼즐 맞추기 시스템으로라고 했는데요. 먼저 이 밑에 그림을 보십시다. 이제 맨 왼쪽 것이 이제 퍼즐 맞추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양이 다른 것들을 음형과 양형을 맞춰서 전체를 완성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의 의료 행위였다면, 또는 우리가 어떤 과학을 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으로는 점차 우측으로 이행해 간다는 겁니다. 사진상에서. 가운데는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여러 행위자들이 각각 행위를 하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각각 행위를 합니다. 각각. 딱딱한 바닥에서 튀어오르는데, 튀어오르는 것은 같이 튀어오르기보다는 각자가 자기 기량에 따라서 튀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각 개인의 기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맨 오른쪽 그림은 트램폴린에서는 탄력성 있는 섬유 위에서 같이 뛰게 되면은 옆에 다 뛰는 다른 친구가 어떻게 뛰는지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뛰기를 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갖춰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과거에는 이 퍼즐 맞추기 왼쪽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중간 단계, 요거는 중간 단계가 됐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림으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료 행위의 질서, 옛날에는 한 사람의 행위자가 한 사람의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면, 지금은 환자와 의사도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도 다양하죠. 의사, 간호사, 병원 행정직원, 물리치료사, 또 원무과 직원, 아주 다양한, 하다못해 병실 청소하시는 분까지 해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팀을 이루어서 치유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호 의존이라는 게 무척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왼쪽 이 퍼즐을 보게 되면 고정되어 있죠. 어떤 것은 자기 자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기 정해진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보면요, 자기 역할이라는 것이 항상 변화하죠. 다른 행위자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자기 행위를 거기에 적응시켜 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항상 재타협이 필요합니다. 항상 여기서 뛴다고 생각할 때, 그죠?
요번에 내가 높일 테니까 네가 좀 거기 맞춰라. 라고 한다든지, 하여간 서로 간에 어떤 역할을 조정해 가면서 그것이 말로 됐든 아니면 몸으로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우러져서 종합적인 하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타협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질병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옛날에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질병을 앓는 환자의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암의 구조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질병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실체라기보다는 이 환자가 앓고 있는, 이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 질병. 그러니까 그걸 이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향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도, 옛날처럼 하나의 질병에 하나의 처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다양한 몸들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위자의 정체성도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의료인가 퍼즐 맞추기에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퍼즐은 작업을 요소로 분야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술을 한다 할 때 예를 들면 인시전, 절개, 그다음에 무슨 뭐 다이섹션, 박리, 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그래서 그것을 작업을 몇 개의 요소들로 계속 분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스템에서는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암덩어리를 제거한다고 할 때 그 전체 프로시저 자체를 갖고 사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 절개를 하고 다이섹션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혈관이나 이런 걸 타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전체로 해서 이것을 드러냈을 때 어떤 유기체 전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상보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퍼즐에서는 우리가 이성적이고 도구적인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육면체에 그 맞추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보면 어떤 합리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서는 실용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건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경험이 중요한 거죠. 환자가 실제로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의사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의료팀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은 환자의 경험과 어떻게 교류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퍼즐에서는 안정성을 찾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리학에서는 이게 호메오스타시스죠. 안정성을 찾아간다는 게. 결국은, 어떤 그 불안의 요소가 가해지면 그걸 다시 안정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 호메오스타시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안정성, 스테빌리티가 아니라 적응성, 어댑터빌리티.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스템적인 사유에서는요. 그 다음에 퍼즐에서는 할당된 역할이죠. 하나의 역할밖에 없어요. 간호사면 간호사, 조무사면 조무사, 물리치료사,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역할만 수행해요.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에서 그 정점에는 물론 의사가 있겠죠. 그 정점에 의사가 있고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자기 분야에서만 수행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적 사회에서는 어떤 한 환자를 치료한다고 할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통의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통의 상황 인식 없이 자기가 맡은 역할만 기계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지도, 여기서 지도라는 건 매핑입니다. 매핑. 전체 내가 하고 있는 프로시저가 전체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프로페셔널이에요, 퍼즐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생각날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각자 뛰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시스템의 사회에서는 인터프로페셔널이죠.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를 잘 타협하고 유지해서 환자로 하여금 좋은 결과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퍼즐과 시스템의 차이를 이렇게 우선 그림을 통해서 운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협을 통한 매듭 짓기 그랬어요. 노트워킹이에요. 노트. 매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무슨 뭐가 문제가 많이 생기다가 뭐 매듭을 지었다. 라고 하죠. 그럼 그 매듭은, 최종적인 해결법이 아니죠. 그렇죠? 최종적인 해결법이 아니라 1달러 지었다. 1달러이라는 말이 그건 거죠. 1달러. 한 단락을 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매듭을 하나 진 거예요. 매듭을 하나 짓고 그다음에 나머지 얽히고 섞인 부분들을 일단 조금은 정리를 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너트워킹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새로 이제 나온 말인데 이것이 이제 여기 이 책에서는 네트워킹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개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서로 상부적인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 같으면 어떤 과학적 지식을 임상 상황에 적용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체적인 임상 상황에 적응하는 겁니다. 적용과 적응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정해져 있는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 해나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됐습니다만 우리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애매한 상황을 견디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결정된 상황은 거의 없죠. 의료 상황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애매한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1달러 짓는 겁니다. 매듭을 짓는 겁니다. 일단 매듭을 짓고. 그러니까 다양한 행위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취해지는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자기 견해를 말하고 거기서 이제 적절한 타협을 이뤄서 1달러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의료행위라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도를 계산해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협동을 통해서 창의성이 나온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개념, 기존에 있던 행위, 기존에 있던 어떤 관행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지는 않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영역에 들어갔었을 때 창의성이라는 게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걸 갖고 모든 것이 그것이 다 옳다,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같은 목적, 즉 환자 치유를 위해서 같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 다른 행위자, 다른 프로페셔널의 사람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적용해 보면 거기에 어떤 새로운 창의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체계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창의성을 통해서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팀이란 뭐냐? 팀은 그래서 여기는 보통 팀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또 팀잉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사로 써야 된다. 팀을 명사로 쓰지 말고 동사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변화한다는 얘기죠. 팀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 우리 기업체에서도 보면 옛날에는 뭐 무슨 과 해서 그 기능들이 결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계가 있고 과가 있고 부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이라키 상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태스크, 주어진 임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드헉이고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즘엔 기업체의 그 직책을 보면 팀장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행하는 그런 하나의 유동적인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 과거에는 이 사회라든가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지극히 적었어요. 과거에는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 맞춰서 어떤 기능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만 가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여기서 책에서 런어웨이 월드라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빨리 세상이 변해가고 있죠. 지금도 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죠. 뭐 항상 얘기합니다만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딱 10년 됐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AI, 뭐 얼마 전에 알파고 제로, 뭐 그다음에 왓슨이라고 하는 진단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보다도 더 잘 그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죠. 로봇도 지금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텔레메디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환자를 직접 마주치지 않고서도
뭐 바이오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할 수도 있고요. 또 계속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 경제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신문 보니까 중국이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이 공유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과거에는 어떤 생산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소유를 했다면 이제는 공유한다는 것이죠.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개인이 자동차 소유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자동차가 항상 그 가동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니까 사회 환경이 변하니까 우리 삶 자체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변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변해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한 번 배운 기술 갖고 평생 써먹었지만 지금은 평생 뭐 수없이 직업을 바꾸는 게 일반화가 돼 있잖아요. 자아 구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다양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사회도 변화하고 자아라고 하는 정체성도 변화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 단위가 고정된 역할만을 가진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의료 상황에 적용해서 본 건데요. 이런 겁니다. 클로스 콜 인시던트 리포트라는 것은 사고가 나기 직전에 이제 이것을 멈출 수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의료 팀들이 모여서 이럴 때 이건 뭐가 문제였는가? 또는 클로스 콜 말고요. 사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텔리티 컨퍼런스. 환자가 죽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보는 그런 컨퍼런스, 모비디티 컨퍼런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죽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는 그 회의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팀 내의 문제보다는 팀 간의 문제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3배 이상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팀 내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보다는 팀 간에, 예를 들면 수술실의 투술팀, 그다음에 마취팀, 그다음에 뭐 회복실의 팀, 그다음에 무슨 거기 그 소독된 기구를 공급해주는 팀, 뭐 이런 팀들이 서로 간에 서로 사인이 맞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터팀, 각 팀 간의 사이, 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팀 내의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고를 일으키는 주 원인은 인터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팀 단위 배우면서 그물과 매듭이거든요. 왼쪽이 그물이고 오른쪽이 매듭이잖아요. 이게 딱 정확한 은유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둘 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은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을 수가 있죠. 중심이 하나인 네트워크도 있고 그 허브가 여러 개 있는 네트워크도 있고 전체로 퍼져 있는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네트워크죠. 근데 이 책에서 주장한 노트, 매듭은 이렇게 다양한 그 실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의 어떤 그 패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묶였다 풀렸다 또 다시 묶였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트워크 전체의 어떤 패턴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애드혹, 특별하게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이런 매듭을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런 매듭을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물과 매듭의 차이를 보면요. 우선 그물은 사회심리학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각 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들이. 각 그 점들이 하나의 인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인격일 수 있습니다. 인간성. 그 다음에 어떤 뭐 특정한, 뭔가 트레이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변화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그죠? 성격이라든가, 트레이트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문화활동 이론, 매듭에서 있어서는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기존에 있지 않았던 것들 새롭게 튀어나오는 이머전스, 창발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팀이 만나서
양 팀이 어디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그 성질을 발휘해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물은 정태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매듭은 동태적이고 변화를 추구한다. 변화를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변치 않는 그물에서는 변치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 매듭은 계속 변하는 거죠. 묶였다 풀렸다를 한다는 겁니다. 그물은 출렁출렁하긴 하지만 결국은 안정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은 공간의 운율을 활용한다면 매듭은 시간의 운율을 쓴다. 그러니까 계속 풀렸다 묶였다 한다는 것이죠. 변화한다는 거죠. 그 패턴이 항상 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고요. 그물은 안정을 지향해요. 출렁거리다가 또 안정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안정을 찾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그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이것을 습관적으로 고정화시킨다는 것이죠. 과거에 움직였던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움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듭에 있어서는 불안정하고 복잡성을 긍정해요. 복잡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능력을 풀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것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벽한 합리성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창발적 사회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뭐 이런 것이죠. 그물에서는 시스템 전체 관점이라고 한다면 매듭은 과격한 국소주의라고 표현해요. 레디컬 로컬리즘이라고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어진 상황 그 자체를 중시한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시스템 전체의 관점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물 전체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매듭은 구체적이고 그물은 추상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활동 이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사회심리학 모델에서는요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런 성격 뭐 그런 습성 뭐 그런 것들을 중심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죠. 어떤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죠. 또는 동물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아까 그 사회심리학 모델에서는. 근데 여기서 활동 이론으로 가면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활동, 그죠? 동물이라고 한다면 이 행동에 있어서 복잡성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인간에서는 그 복잡성이 생기고 또 개인이 가진 그 단순성에서 사회가 가진 복잡성, 어떤 상호 관계성으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최초에 비고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잖아요. 어쨌든 인간과 사회인데 그다음에 이 문화적 맥락,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맥락이 또 중요시하게 대두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상호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뭐 신경계, 그다음에 뭐 내분비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것이 상호작용하죠. 그래서 따로 독립됐을 때는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그 어떤 성격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시스템을 상호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이론적인 틀로 묶어내는 게 행위적 연결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루지는 못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